요즘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 사이에서 화두로 떠오르는 것들 중 하나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소한 분들은 뜻을 알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인슐린에 저항한다는 뜻입니다. 즉, 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의 작용에 저항하여 반응을 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분비하게 되더라도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 혈당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하여 인슐린 저항성이 오래 지속되면 고혈당 증상이 나타나는 제2형 당뇨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이나 당뇨가 걱정인 분들은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기 위한 각자 나름의 노력을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요. 식후 걷기 운동과 같은 먹고 난 후의 운동도 혈당이 치솟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요하지만 밥을 만드는 과정에서 취사 전에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이나 코코넛 오일을 한 스푼 넣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찬밥이 푸대접을 받았지만 요즘은 오히려 바로한 따뜻한 밥보다 밥이 완성된 직후 적절한 용기에 덜어서 냉장실에 넣었다가 필요할 때만 데워서 먹는 방법도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여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것은 바로 검은 콩을 밥을 할 때 함께 넣어서 콩밥을 드시는 것입니다. 검은 콩으로 콩밥을 해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잡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검은 콩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식이섬유는 당이 빠르게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어서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저희 어머니께서 당뇨가 있는데요. 워낙 음식 관리도 잘 하시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들을 모두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현재 혈당이 정상적으로 측정되고 있으신 데다가 얼마 전에는 당화혈색소 측정 후 복용 중인 당뇨약의 용량을 최저 수준으로 낮출 정도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니의 경우 혈당 안정화로 본인의 혈당 대비 당뇨약이 너무 고용량이 되다 보니 약 복용 후 저혈당으로 온몸에 힘이 없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원인 파악을 못하고 한 달 정도 고생하시다가 당뇨약을 저용량으로 낮추자 기운을 회복하셨는데요. 이런 것도 본인이나 가족 중에 당뇨병이 있다면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사실 오늘의 주제는 당뇨는 아니고 검은 콩인데요. 검은 콩의 효과 중 당뇨에도 효과가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다 보니 저희 어머니 얘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검은 콩의 주요 효능 5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혈당 관리에 좋다는 내용은 앞서 설명드렸으니 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은 콩은 그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요. 크게 서목태와 서리태, 흑태로 분류되는데 여기서는 모두 통칭하여 검은 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검은 콩의 5가지 효과 중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검은 콩은 항암 효과가 뛰어납니다. 콩 속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 특히 검은 콩 껍질에는 노란 콩 껍질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이소플라본의 일종인 글리시테인이라는 항암 물질이 1g당 500 마이크로그램 이상 들어있음이 실험 결과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검은 콩의 껍질은 꼭 함께 먹는 것이 항암 효과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검은 콩에는 글리시테인 말고도 제니스틴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제니스틴은 4천여 종의 이소플라본 중 가장 강력한 암 예방 물질로 꼽히는데요. 인제대 식품과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제니스틴이 발암물질에 노출된 비정상 세포를 악성 종양세포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즉, 암이 시작된 후 세포 분열이 빨라지는 촉진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데 제니스틴은 이 촉진 단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놀라운 항암 효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검은 콩은 치매 예방 및 두뇌 건강에 좋습니다. 콩에는 레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레시틴은 뇌의 활동을 촉진하는 성분으로 두뇌에서 수분을 제외한 30%를 차지하며 두뇌에 영양을 공급해 피로회복, 기억력 증대, 집중력 향상, 치매 예방, 뇌 기능 활성화와 IQ, EQ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치매가 걱정되는 노년층과 학교 공부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더욱 권장되는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검은 콩은
중년 여성의 건강에 좋습니다. 폐경기 여성들의 노화 방지와 갱년기 장애 개선을 위해 쓰이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이소플라본이 콩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검은 콩의 이소플라본은 체내에 흡수되면 노란 콩에 비해 4배 이상 강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즉 몸에 흡수되면 검은 콩의 이소플라본이 훨씬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 콩보다 검은 콩이 폐경기 증후군 완화에 더욱 효과가 있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검은 콩은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콩과 같은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은 식후 포만감이 오래도록 지속되어 식욕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섭취하는 음식의 양도 줄면서 자연스럽게 대장 건강과 함께 체중 감소 및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검은 콩과 같은 식물성 식품의 섭취를 늘리면 비만을 비롯하여 당뇨병, 심장병 등의 위험이 감소하고 전반적인 체중 감소가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니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다면 검은 콩에도 관심을 조금 더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은 콩은 해독작용이 뛰어납니다. 동의보감에 검은 콩과 감초를 주원료로 만드는 감두탕을 복용하면 모든 독이 해독되고 검은 콩에 소금을 넣어 함께 삶아 먹으면 보신에 좋다고 기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로부터 검은 콩의 해독작용은 우리 선조들도 익히 알고 있었을 만큼 그 효능이 탁월합니다. 따라서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여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혈액 정화작용으로 고혈압, 동맥경화, 뇌혈전과 같은 질환을 예방하고 해당 질환의 증상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검은 콩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검은 콩은 첫째, 혈당 관리, 둘째, 항암작용, 셋째, 치매 예방과 두뇌 건강, 넷째, 중년 여성 건강, 다섯째, 다이어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독작용이 우수합니다. 이외에도 탈모 예방, 골다공증, 기관지, 심장병, 정자생성, 고혈압, 불면증, 피부 탄력 등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검은 콩이 몸에 좋은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섭취량으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니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칼슘이 많은 우유나 치즈와 함께 먹으면 인산칼슘이 돼서 체내에 흡수되지 못한다라는 말도 있고 콩에 풍부한 사포닌이 요오드를 몸 밖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갑상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와 함께 먹으면 좋다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콩이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한들 콩을 항상 곁에 두고 매일매일 매 끼니마다 과도한 양으로 챙겨 먹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상그 음식이나 궁합이 좋은 음식에 대해 너무 목매지 마시고 먹고 싶을 때 편안하게 먹고 싶은 만큼 드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몸에 좋다고 혹은 맛있다고 편식하기보다는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더 좋은 건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검은 콩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반찬으로 먹어도 좋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검은 콩 섭취 방법은 콩밥으로 먹는 것인데요. 콩밥을 싫어했던 분이라면 건강을 위해 한 번쯤 고려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건강부자였습니다.